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동수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둘러싼 사법 리스크 논란이 11월 2기론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 대표가 받고 있는 재판 4개 중 이중교사 혐의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2건인데요. 1심 판결이 선거법은 11월 15일, 이중교사는 11월 25일 1심 판결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검찰은 두 사건 모두 징역형 실형을 구형했습니다. 만약에 공직선거법 판결이 1심에서 11월 15일 날 벌금 100만 원 이상을 받게 되면 국회의원직 상실입니다. 대법원까지 가야 되겠지만 그렇습니다. 그리고 100만 원 이상 받게 되면 국회의원직 상실되고 피선거권이 박탈돼 가지고 대통령 선거에 5년간 나올 수가 없게 됩니다. 그리고 이중교사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금고형 이상을 받는다면은 아마 의원직도 잃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차기 대선에도 출마할 수가 없습니다. 통상 1심 결론이 상급심에도 큰 영향을 끼친다는 점을 감안하면 재판부의 판단이 곧 이 대표의 정치 생명 향방을 가를 가늠자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법조기에 따르면요,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 34부 한성진 부장판사가 선거법 재판을 하게 되는데요. 15일이죠. 11월 15일 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1심 선고를 진행합니다. 자, 그리고 선거법 사건 이후 10일 후에 11월 25일 날 역시 서울중앙지검 합의 33부 김동현 부장판사가 이 대표의 이중교사 혐의에 대한 1심 선고를 진행합니다. 자, 정치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두 사건의 1심 결론에 주목되는 것은 형사사건에서 1심 결론이 가지는 영향력이 적지 않아서입니다. 실제 대법원이 지난달 공개한 2024년 사법연감을 보게 되면 작년에 접수된 항소심 형사사건 총 74,489건으로 이 중 1심 판결이 파기한 사건은 28,779건, 38.6% 수준입니다. 다시 말해 10건 중에서 6건이나 7건 정도는 1심 판결이 그대로 유지됐다는 얘기입니다. 파기의 경우라도 형을 감경 혹은 가중한 경우가 모두 포함되어 있는 만큼 1심 판결이 강경된 비율은 사실상 이보다 훨씬 더 적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대법원까지 올라가게 되면 사건이 뒤집히는 경우는 더욱 드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처리된 형사사건 상고심은 총 2419건인데요. 이 중 원심 판결을 돌려보낸 것은 281건으로 1.4% 수준에 그쳤습니다. 자, 그렇다면 11월 15일 날 선거법 1심 판결, 25일 날 이중교사 판결, 제가 볼 때는요, 선거법은 1년 이상 징역형이 나올 것 같고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중교사는 2년 이상 징역형이 2년 이상의 집행유예가 나오지 않을까 이런 예상을 해봅니다. 반면 상고를 받아들이지 않거나 판단 없이 요건 미비 등을 이유로 상고 기각된 경우가 84.8%로 대부분 차지했습니다. 이 같은 점을 고려하면 내달 나오는 이 대표에 대한 1심 법원의 결론 무게는 무거울 수밖에 없다는 것이 법조계의 중론입니다. 재경지법의 한 판사는 형사사건에서 하급심에서 나온 판결이 바뀌지 않는 경우가 통상 더 많은 것은 사실이라며 하급심이라고 하지만 의미는 더 클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공직선거법과 이중교사 사건의 경우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오는 2027년 예정된 차기 대선 전까지 나오게 될지에 대해서도 주목이 되고 있는데요. 여러분,
공직선거법 270조는요. 1심 6개월, 2심 3개월, 33개월, 1년 이내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도 신속하고 공정하게 선거법 판결하라고 지금 권고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대표의 주요 판단 중 하나인 대장동, 백현동, 성남, FC, 일회 신도시 특혜 의혹은 사건 기록만 A4 용지가 20만 장입니다. 증인만 100명에 달한대요. 이 정도로 방대해 1심 마무리에만 수년이 소요될 수 있다는 것이라고 법조계는 관측했습니다. 이건 차후라 하더라도 일단은 공직선거법하고 이중교사 빨리빨리 판결을 해서 구속을 시키던가 피선거권이 박탈당하던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수원지검에서 들여다보는 불법 대북송금 의혹도 아직 정식 공판조차 열리지 않으며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대표 측은 말이죠. 법원에다 재판부 재배당을 요청한 상황입니다. 여러분, 재판부를 다시 배당해달라? 이건 본인이 죄를 졌다는 거 인정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 형을 많이 받으니까 적게 받으려고 이거 재배당하는 거 아니에요? 이 사건을 심리하는 수원지방법원 형사합의 신준우 부장판사. 신준우 부장판사가요. 누굽니까? 이화영이 9년 6개월 때린 그 판사 아닙니까? 이 판사가요. 대북송금 사건 다 자세하게 내용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배당 요청한 거 아니에요. 재배당 받아주면 안 됩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중형을 선고한 재판부라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가 된다. 맞는 얘기입니다. 반면 대장동 사건, 대북 송금 사건과 달리 오는 11월에 선고가 나가는 공직선거법과 이중교사 사건은 비교적 단순히 차기 대선 전까지 확정 판결이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요. 빨리빨리 이거 판결해야 돼요. 빨리빨리. 사법부가 수년간 지연되는 재판에 문제의식을 느끼고 신속한 재판을 연이어 강조하고 있는 것도 눈여겨볼 점입니다. 법원 행정처는 최근 일선 법원에 선거법 강행 규정을 지켜달라는 권고문을 일선 법원에 보냈습니다. 선거법 재판을 빠르게 진행하는 각종 방안도 제시했습니다. 오늘 국정감사에서도요. 선거법은 이제 지금 법원조직법에 의해서 법관에 임용되려면 법조 경력이 10년인데요. 이번에 법원조직법 5년으로 통과시켰잖아요. 그러니 인력도 좀 부족할 것이고 이런 재판들이 지연되다 보니까 이제 5년 경력 이상이면 법관에 임용이 되니까 부족한 인력을 좀 임용해서 말이죠. 신속하고 공정하게 재판을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제가 여러 번 방송해 드렸는데 공직선거법 270조는요. 선거법 재판 기간에 대한 강행 규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은 선거범위 검사로부터 공소가 제기된 날로부터 1심은 6개월입니다. 2심과 3심은 전심 선고로부터 3개월 안에 반드시 끝마쳐야 한다고 공직선거법 270조에서 명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일선에서는 이를 훈시 규정으로 보고 지키지 않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결론이 이 대표가 기소된 지 지금 26개월 만인 돌아오는 10월 15일 날 마무리가 되는 것이 맥락인데요. 제가 볼 때 선거법 위반 11월 15일 날 1년 이상 징역형이 나올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11월 25일 날 이중교사는 2년 이상 형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이재명 대표는 의원직이 상실되고 피선거권이 박탈될 거라고 확신해 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